자, 계속해서 문제 6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61번. 비상 콘센트의 플러그 접속기는 단상 220V의 경우 어느 것을 사용하여야 하는가? 자, 비상 콘센트 설비에서 자, 지금 플러그 접속기는 자, 제 몇 극이냐? 바로 2극 플러그 접속기를 사용하는데, 자, 여기서 그냥 2극이 아닙니다. 자, 비상 콘센트 설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접지형 2극 플러그 접속기를 사용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예, 접지형이 들어가야 돼요. 답은 4번입니다. 다음 62번. 자동 화재 속보 설비 속보기의 외함에 강판을 사용할 경우 외함의 최소 두께는, 자, 이건 두 가지 내용을 조금 비교를 하셔야 돼요.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속보기의 외함 강판. 자, 속보기의 외함 두께에 대한 기준이에요. 외함 두께. 근데 여기서 그 외함의 재질이 강판인지 아니면 합성 수지인지에 따라서 그 두께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외함의 재질이 강판인 경우, 자, 강판인 경우에는 그 두께가 1.2mm 이상이 돼야 돼요. 1.2mm 자,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외함 재질이 합성 수지인 경우, 외함의 재질이 자, 합성 수지인 경우에는 자, 외함의 두께가 얼마냐? 3mm 이상이 돼야 돼요. 3mm 이상. 그러니까 강판이 합성 수지보다 더 강하잖아요. 재질 자체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두께가 더 얇은 거예요. 이게 더 강하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는 지금 강판을 사용했을 경우라고 했으니까 바로 1.2mm 이상이 맞는 거겠죠? 답은 1번입니다. 63번. 비상벨 설비의 발신기 설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5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자, 잘못되어 있죠? 조작 스위치의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가 돼야 맞습니다. 자, 1번 틀렸고요. 2번, 발신기의 위치 표시 등은 함의 중심부에 설치해야 한다. 잘못되어 있죠. 자, 발신기의 위치 표시 등은 함의 자, 중간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상부, 예, 함의 상부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죠. 틀렸고요. 3번, 특정 소방 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0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잘못되어 있네요.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어야 맞습니다. 자, 틀렸고요. 4번,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어때요?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발신기를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답은 4번. 다음 64번. 비상방송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른 비상방송 설비의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 비상방송용 확성기를 각 층마다 설치하였다. 어때요? 어때요? 맞죠? 비상방송 설비는 각 층마다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2번,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별도의 음향장치를 설치하였다. 2번도 맞는 거죠. 3번, 음량 조정기를 설치하므로 음량 조정기의 배선은 2선식으로 하였다. 잘못되어 있죠? 음량 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해야 맞습니다. 3번 틀렸습니다. 4번, 실내에 설치된 비상방송용 확성기의 음성 입력을 확인해 보니 2W였다. 맞는 거죠? 자, 확성기를 실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1W 이상이 돼야 되고요. 실외에 설치할 때에는 3W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실내에 설치했기 때문에 2W, 1W 이상 맞죠? 그렇기 때문에 맞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3번. 다음 65번. 자동 화재 탐지 설비에서 감지기 사이에 회로 배선을 송배전식으로 하고 감지기 회로 말단에 종단 저항을 설치하는 이유는? 자, 보세요. 자동 화재 탐지 설비에서 감지기의 배선을 송배전식으로 하고 감지기 말단에 종단 저항을 설치하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감지기 회로의 도통시험. 잘 흐르는지 끊어져 있는지, 그죠? 도통시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감지기를 송배전식으로 하고 그리고 감지기 말단에 종단 저항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도통시험을 하기 위해서. 답은 1번입니다. 다음 66번.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 온도보다 몇 도씨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는가? 자, 어때요?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평상시 최고 온도보다 몇 도 이상? 20도씨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20도씨예요. 답은 3번입니다. 67번. 객석 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객석 통로의 직선 부분의 길이가 35m인 경우에 설치해야 할 객석 유도등의 설치 개수는, 자, 객석 유도등의 설치 개수 자주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공식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어요. 객석 유도등의 설치 개수입니다. 자, 그러니까 유도등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객석 유도등. 자, 객석 유도등의 설치 개수는 객석 통로에 그 직선 부분의 길이를 직선 부분의 길이 또는 거리, 직선 부분의 길이를 4로 나눠준 다음에 1만큼을 빼주면 됩니다. 이게 객석 유도등의 설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자, 그럼 문제에서 이제 객석 통로의 직선 부분의 길이가 35m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4분의 35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이 값이 대략적으로 한 7.75 정도가 나오고요. 그래서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절상해서 몇 개? 최소 8개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최소 8개. 답은 몇 번? 3번입니다. 68번. 스프링클러 설비에 사용하는 음향장치는 유수 검지장치 등의 담당 구역마다 설치하는데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거리 기준은, 자, 여기 보세요. 자, 음향장치의 거리 기준은 웬만한 설비들은 다 똑같아요. 바로 수평거리 25m 이하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스프링클러 설비면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설비도 마찬가지로 수평거리 25m 이하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아시겠죠? 답은 1번 수평거리 25m 이하입니다. 1번. 다음 69번. 해당 전로에 정전기 첩회 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무선통신 보조 설비의 누설동축 케이블 및 안테나는 고압의 전로로부터 몇 미터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는가? 자, 몇 미터 이상이에요? 바로 고압의 전로로부터 1.5m 이상 떨어져서 설치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해당 전로에 정전기 첩회 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정전기 첩회 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1.5m 이상 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답은 1번의 1.5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70번. 유도 표지의 표지면 휘도는 주위 조도 영룩수에서 20분간 발광 후 몇 미리칸델라 퍼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자, 여기는 뭐 시험에 이제 이 4가지 정도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한번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지금 어떤 조건이냐면은 자, 주위 조도 영룩수. 자, 영룩수에서 주위 조도 영룩수에서 자, 몇 분간 발광 후에 자, 단위 면적당 몇 미리칸델라인지 그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자, 영룩수에서 자, 첫 번째 5분간 자, 5분간 발광했을 때는 그때는 자, 휘도가 얼마가 돼야 되냐? 바로 제곱미터당 단위 면적당 110입니다. 110 미리칸델라 퍼 제곱미터가 돼야 돼요. 이상. 그죠? 5분간 발광했을 때요. 5분간.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10분간. 자, 10분간 발광했을 때는, 그때는, 자, 휘도가 얼마냐? 휘도가 바로 단위 면적당 50ml 칸델라입니다. 단위 면적당 50ml 칸델라, 자, 이상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자, 20분간 발광했을 때, 20분간 발광했을 때는, 그때는 휘도가 얼마냐? 휘도가 24입니다. 24 ml 칸델라 퍼 제곱미터 이상. 이 되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자, 60분간, 자, 1시간 동안 발광했을 때, 60분간 발광했을 때는 단위 면적당 7ml 칸델라 퍼 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은 이거예요.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요. 60분간 했을 때 7ml 칸델라. 그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몇 분간 했다고 했어요? 몇 분간? 20분간. 20분간 발광했을 때, 자, 단위 면적당 얼마? 24ml 칸델라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네 번째,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이거. 자, 다음 71번. 감지기의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자, 감지기의 설치 기준에 대한 내용이며, 자, 1번.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한다. 어때요? 맞는 거죠? 그래서 감지기는 천장이나 반자와 만나는 거죠. 면하는 부분에 자, 설치를 하고요. 2번. 정온식 감지기는 주방이나 보일러실 등의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그죠?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는 정온식 감지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죠. 2번도 맞고요. 3번. 스포트형 감지기는 60도 이상 경사지지 않도록 부착한다. 틀렸습니다. 자, 스포트형 감지기의 경사 제한 각도는 45도 이상이에요. 아시겠죠? 60도 이상이 아니라 45도 이상입니다. 3번 틀렸고요. 4번. 차동식 분포형을 제외한 감지기는 실내로의 공기 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한다. 4번도 맞는 기준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다음 72번.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어떤 유도등을 설치해야 하는가? 자, 보세요. 자, 일단 그 거실 통로에 설치하는 유도등이 뭐예요? 거실에. 바로 거실 통로 유도등이죠. 그렇죠? 거실 통로 유도등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거실의 통로가 자, 벽체 등으로 자, 구획된 경우에는 자, 어떤 유도등을 설치하냐? 바로 복도 통로 유도등을 설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실 통로 유도등이 아니라 거실이 자,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복도 통로 유도등을 설치를 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답은 3번 복도 통로 유도등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73번.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의 설치 기준으로 오르는 것은, 자,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는 감지기의 외형이 어떻게 생겼다고 했어요? 일반 전선처럼 생겼다고 했어요. 전선처럼 생겨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1번. 감지선형 감지기의 굴곡 반경은 10cm 이상으로 할 것. 자, 굴곡 반경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자,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는 전선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 감지기를 설치할 때, 자, 반드시 이렇게 구부러진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설치할 때, 그죠? 직선 부분이 아닌 이상. 구부러진 부분이 생겨요. 그때 이 반경 있죠? 이게 바로 굴곡 반경이에요. 굴곡 반경. 휘어진 부분의 반경. 이게 얼마가 돼야 돼요? 이게 바로 5cm 이상이 돼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굴곡 반경이 너무 작으면 여기에 이제 가혹한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이게 끊어질 위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굴곡 반경은 최소가 5cm인 거예요. 그죠? 네, 굴곡 반경은 5cm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1번. 2번. 단자부와 마감 고정 금고와의 설치 간격은 5cm 이내로 설치할 것.
잘못되어 있죠? 5cm 이내가 아니라 10cm 이내가 돼야 맞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의 답이 바뀌었어요. 10이랑 5가 바뀌었어요. 다음 3번.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 부분과의 수평거리가 내화구조의 경우. 자, 수평거리가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1종 4.5m 이하, 그리고 2종 3m 이하일 것. 자, 이건 뭐냐면, 자, 감지기와 감지구역 각 부분과의 수평거리라고 했어요. 그럼 이런 얘기죠. 여기가 이제 어떠한 그 실이 있다고 했을 때, 이제 그 감지선형 감지기를 이런 식으로 설치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설이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설치를 했을 때, 이 감지기와 이 각 부분과의 수평거리, 여기, 이 거리. 이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거리를. 자, 거리를 말하는데, 이게 구조가 내화구조일 때와, 자, 기타 구조일 때가 달라요. 그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내화구조일 경우에 1종, 내화구조일 때 1종은 4.5m 이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감지기와 이 각 부분과의 수평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종 같은 경우는 2종은 한 3m 이하가 돼요. 3m 이하. 3m 이하. 그죠? 그래서 그 보기 3번은 맞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맞는 설명이 돼요. 자, 이제 보기 4번. 기타 구조인 경우에 자, 1종 감지기는 몇 미터냐? 3m 이하가 돼야 돼요. 이 구조에 따라서 3m 이하가 돼야 되고요. 2종 감지기는 1m 이하가 돼야 돼요. 1m 이하.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잘못되어 있죠? 반대로 됐어요. 1종이 1m 이하, 2종이 3m 이하라고 했는데 그 두 개가 바뀌었어요. 그죠?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게 설명된 것은 3번이 옳게 설명됐습니다. 답은 3번. 다음 74번. 공칭 작동 온도가 80도씨 이상, 120도 이하인 정온식 기능을 가진 감지기의 외피에 표시하는 색상은? 자, 여기부터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공칭 작동 온도에 따라서 그 외피에 표시되는 색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세 가지로 자,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때 공칭 작동 온도가 80도씨 이하인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80도씨 이상, 120도씨 이하인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120도씨 이상인 경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자, 표시되는 색상이 뭐냐? 자, 이렇게 아래로 내려갈수록 색상이 어두워요. 아시겠죠? 아래로 내려갈수록 색상이 어두워요. 그러면 80도씨 이하일 때는 어떤 색상이냐? 바로 백색. 예, 백색으로 표시를 해주고요. 그러니까 이 색상을 보고 온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색상 보고. 그 다음에 80도씨 이상, 120도씨 이하일 때는 청색입니다. 청색. 청색으로 표시해주고요. 그리고 120도씨 이상일 경우에는 네, 적색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적색. 그래서 아래로 내려올수록 색상이 더 어두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공칭 작동 온도가 80도 이상, 120도 이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청색이 바로 답이 되겠네요. 그죠? 답은 4번입니다. 다음 75번.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수신기 설치 기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수신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신기. 1번.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어때요? 맞는 거죠? 그래서 요 P형 수신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시 등으로 알려줄 거고요. R형 수신기 같은 경우에는 문자로 알려줄 거예요. 그죠? R형 수신기는 몇 번째 지구에 화재가 발생했는지 그게 문자로 표시가 돼요. R형 수신기는. 그죠? 맞고요. 2번.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이게 바로 수신기의 역할입니다. 그죠? 표시할 수 있어야 되고요. 3번. 하나의 소방 대상물에는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틀렸죠? 자, 하나의 소방 대상물에 수신기를 2개 이상을 설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2개 이상 설치했을 경우에는 그 수신기 간에 서로 연동이 돼서 각각의 수신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야 돼요. 화재 발생을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러한 구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소방 대상물에 수신기를 2개 이상 설치가 가능합니다. 3번이 틀렸어요. 4번.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이거는 당연한 내용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다음 76번. 누전경보기의 구성 요소로 옳은 것은, 자, 누전경보기의 구성 요소 크게 대표적 4가지가 있어요. 자,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자, 누전경보기의 구성 요소입니다. 자, 어떤 것들이 일단 보세요. 누전경보기의 구성 요소 크게 4가지 정도 있다고 했어요. 4가지 정도.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수신기와 변류기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변류기. 수신기는 어때요? 수신기는 신호를 받아서 신호를 증폭해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변류기 같은 경우에는 누설 전류를 자동적으로 검출하는 기능을 하죠. 그래서 수신기와 변류기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떠한 요소들이 있냐면 음향기구로 이제 소리를 알려줘야 되니까, 그죠? 음향기구가 있고요. 그 다음 차단기구도 대표적인 구성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중요한 것은 수신기와 변류기가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 그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에 답이 있습니다. 다음 77번. 통로 유도 등의 설치 기준 중 옳은 것은, 자, 이거는 설치 높이에 대한 지금 내용이 나왔어요. 설치 높이. 1번. 계단 통로 유도 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어때요? 맞는 거죠? 그죠? 계단 통로 유도 등은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번이 맞고요. 나머지 보기들을 볼게요. 2번. 복도 통로 유도 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틀렸죠? 1.5m 이하가 아니라 1m 이하가 맞습니다. 틀렸고요. 3번. 거실 통로 유도 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1m 이상이 아니라 1.5m 이상이 돼야 맞죠. 틀렸고요. 4번. 거실 통로 유도 등은 거실 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 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틀렸죠. 1m 이하가 아니라 1.5m 이하가 돼야 맞습니다. 그래서 옳게 설명된 것은 1번이네요. 다음 78번. 다음 중 경계전로의 누설 전류를 자동적으로 검출하여 이를 누전경보기의 수신부에 송신하는 것은, 자, 이거죠. 누전경보기의 구성 요소 중에서 누설 전류를 자동적으로 검출하여 이것을 수신부에 보낸다? 뭐예요? 바로 변류기죠. 변류기. 그죠? 답은 2번의 변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79번. 비상 콘센트 설비의 자가 발전 설비를 비상 전원으로 설치할 경우 그 설치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세요. 1번. 비상 콘센트 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한다. 어때요? 맞는 거죠? 예, 비상 콘센트 설비를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이 되어야 됩니다. 맞고요. 2번. 상용 전원의 전력 공급 중단 시 자동 또는 수동으로 비상 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잘못됐습니다. 자, 지금 전력 공급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자동으로 비상 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수동이 들어가면 안 돼요. 무조건 자동으로 돼야 됩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비상 전원의 설치 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4번. 비상 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실내에 비상 조명 등을 설치한다.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옳지 않습니다. 자, 다음 80번. 연기가 다량으로 유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적합하지 않은 감지기는, 자, 이것도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연기가 다량으로 유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 연기가
다량으로 자, 유입할 자, 우려가 있는 장소. 보세요. 연기가 다량으로 유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자, 적합한 감지기. 자, 적합한 감지기가 있어요. 자, 어떠한 감지기들이 있냐?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설치할 수 있습니다.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에 설치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은. 그죠?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상식 스포트형도 있어요.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 그 다음 정온식 감지기도 있죠. 정온식 감지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열 아날로그식 감지기. 그죠? 열 아날로그식 감지기. 그 다음에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가 있습니다.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이렇게 해서 5가지의 감지기가 있습니다. 5가지. 그래서 연기가 다량으로 유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 가능한 감지기 요 5가지입니다. 5가지. 5가지. 자, 그럼 보기를 보시면 1번의 불꽃 감지기, 2번 열 아날로그식 감지기, 3번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 4번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자, 이 중에서 설치가 불가능한 감지기는 1번에 있죠. 예, 불꽃 감지기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까지 해서 22년도 이외 기출문제 다 풀어보았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